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씨였습니다. 벌써 엿새째 공기질이 나쁜데요. 지금도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대기 정체로 인해서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마스크를 챙기셔야겠고요. 또 아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연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진주의 낮 기온이 17.5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지금 내륙 지방에는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경상도 동해안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름 없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 이 안개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남아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5도, 서울이 영하 1도, 청주,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북한 역시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면서 함흥은 영하 3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낮의 기온은 대부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광주 14, 부산은 15도로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북한 역시 평양과 함흥이 영상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먼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영농가 날씨의 오늘은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날씨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의 남자 반기성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날씨 분석에 앞서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뉴스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어제 충청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을 분석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별하는 데는 3, 4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당국은 검출 지점에서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지정하고 인근 가금류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인근 철새 도래지와 소화천 등을 포함해서 차단,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고병원성 여부는 확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근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아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날씨 어땠는지 분석해 주시죠. 네, 지난 주간은 대체적으로 그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온화한 그런 한 주간을 보였었죠. 먼저 이제 지난 17일 일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서울, 강원도, 경기도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상 1.7도로 작년보다는 1.3도, 평년보다는 0.9도 높은 온화한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중부지방의 기온도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영상 1.6도로 작년보다는 0.9도, 평년보다는 0.4도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음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지난주 평균 기온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영상 4.8도로 작년보다는 0.8도, 평년보다는 0.9도 높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이죠. 지난 주간은 평년보다 평균이 1도 가량 그 높은 온화한 날씨인데 특히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평년에 비해서 한 5도 정도, 평균 기온 5도 정도 보였거든요. 이 정도 기온은 되게 초봄의 날씨를 보였습니다.
네, 아직 2월인데 오늘 진주의 낮 기온이 17.5도까지 올랐습니다. 3월 하순과 같은 아주 따뜻한 봄 날씨였는데요. 벌써 봄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맘때가 되면 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올봄 황사 전망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될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3월서부터 5월까지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올봄의 황사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보면은 올봄 그 황사 전망을 갖다 하면서 일단 저 그림에 나오는 것이 봄철 황사 편차 분포도입니다. 색이 진할수록 황사 농도가 짙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는데요. 봄철의 황사 발원지는 황사가 발원하기 좋은 지면 상태로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또 역학 기반 황사 예측 모델에서도 평년 수준보다 더 짙은 황사 발생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올봄에는 평년보다 황사의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중국 쪽에는 고농도 황사가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쪽에도 아까 짙은 색에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봄에는 황사가 다소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황사까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강수량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겨울치고는 좀 다소 강한 저기압이 제주 남해상으로 통과를 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중부지방으로는 5에서 한 7cm 정도의 눈이 내렸었죠. 전국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은 눈비가 내렸고요. 중북부 지방은 평년보다 다소 적었지만 중부와 남부지방은 평년보다 2배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던 건조주의보를 해제시켰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날씨를 정리해 봤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는 살짝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아서 건조함을 해소시켜 주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겨울이 춥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도 기온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봄철을 접어드는데 기상청에서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쭉 그 기온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그 1도 정도 매달 1도 내외의 편차로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걸 갖다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1973년부터 2017년까지 3월의 평균 기온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점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죠. 실제로 46년 동안 평균 1.7도 정도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기온이 꾸준히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평균 기온이 오르다 보면 농작물을 키우는 주산지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3월부터 경상북도 포항에서는 바나나를 수확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상기상과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 작물 재배지들의 작물 지형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 자료를 본 말이죠. 사과 주산지는 경북 영천에서 강원 정선 영월 양구 지역으로, 복숭아는 경북 청도에서 충북 충주 음성, 강원 춘천 원주 등지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포도도 경북 김천에서 충북 영동과 강원 영월로, 제주 특산물로 유명한 감귤도 전남 고흥이나 경남 통영 진주 등지로 재배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 지방이나 제주에서는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거나 커피가 생산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재배 주산지가 현재 북상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작물 재배지가 80km 정도 북상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1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 동안 평균 기온이 1.8도 상승을 했는데요.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 기간 작물 재배 적지가 144km나 북상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시기에 맞춰 짓던 어떤 농사,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걸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병해충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런 것들도 창궐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이런 기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이 농업 관측 등을 좀 고도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열대 과일의 재배에 성공한
포항의 흥해읍의 내일 날씨와 함께 경상북도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동과 날씨, 현재 시간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엿새째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북도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미세먼지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기도 했었죠. 사실 미세먼지는 농작물 또 가축 등에도 많은 피해를 주지만 실제 지금 농업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건강 문제에 상당히 위협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참외라든가 딸기라든가 토마토 이런 재배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세먼지가 빛을 가리다 보니까 사실 빛 부족 이런 데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빛이 부족을 하면 척과 불량이라든가 뿌리 활력 저하 등이 발생을 해요. 또 가축들은 움직임에 눈에 띄게 둔해지고 호흡기 관련 질병도 늘어나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옥살산을 4% 농도로 희석한 용액으로 시설 하우스를 씻어주고요. 가축은 축산으로 이동을 시키고 야외에 놓아둔 건초나 볏짚 등은 비닐로 반드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는 농사를 지을 때 온도와 습도뿐만이 아니라 대기질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맘때가 파종하는 시기여서 야외 작업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번 주에 대기질은 또 어떻게 될지 예보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에 좀 날씨도 맑고 미세먼지도 좋아서 야외 작업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도 미세먼지 소식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 내일은 화요일은 내일은 한때 나쁨을 보이고요. 수요일은 나쁨이 되겠고요. 목요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한때 나쁨으로 다소 좋아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기가 안정되면서 중국 스모가 또 유입됩니다. 따라서 대기 정체로 인해서 나쁨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시로 대기질 예보 확인하셔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전국 날씨는 어떨지도 전망해 주시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날씨 좀 차이 변화가 좀 많은데요. 이번 주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을 포함하는 중북부 지역은 일주일 내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은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은 맑겠지만 내일은 흐리고 28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일요일이죠. 토요일날 비가 내리겠고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내일은 맑겠지만 모레인 수요일은 흐리고 제주도는 비,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금요일은 맑고는 토요일 다시 흐린 가운데 제주 지방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은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충청과 남부 지방은 목요일쯤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는 살짝 웃돌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사 속에 기록된 농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역사 속의 영농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었던 농경사회 조선. 그러나 조선의 농업은 풍토가 다른 중국의 농소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세종은 문신들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갈고 심고 매고 거두는 법과 오곡에 알맞은 토성과 잡곡을 번갈아 심는 방법을 늙은 농부에게 물어서 요점을 모아 책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세종의 명령을 받은 문신들은 전국 8도의 관찰사들과 함께 농사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세종 11년 조선의 독자적인 농업 기술을 정립하고 조선 농업의 내용을 체계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농사에 대한 기록이 실록에 등장한다.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지역의 농민들을 방문하게 하고 중요한 것만 뽑아서 찬집하여 한 편을 만들고 제목을 농사직설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농법을 표준화한 농사직설이 활용되면서 실제 농업의 생산성이 2배 이상 늘어났고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했다. 네, 앞서 이상 기후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인 날씨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나눠봤는데요. 정말 농사직설이 이런 마음으로 편찬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세종대왕이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그 당시에 그 기본이었던 농민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사실 세종대왕이 즉위할 무렵에 계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태종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농가가 많이 피폐했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종대왕이 이 날씨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했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에 대한 관심은 왜냐하면 그 당시는 농업이 가장 그 경제의 근간이 되었고 또 날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거든요. 농사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연구를 하게 된 것이고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영을 했지만 추구기를 발명을 한다든가 수표기를 만든다든가 혹은 농사직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이 농민들이 좀 더 생활을 갖다가 풍요하게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다 가졌는데 실제로 이 세종대왕이 얼마나 날씨에 많은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기상대죠. 그게 이제 관상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바로 왕의 거처 옆인 근정전 옆에다 뒀어요. 그리고 왕이 수시로 정말 자다가도 깨어서 불러갖고 오늘 날씨가 어떠냐, 비가 오겠느냐 이런 걸 수시로 물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영의정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상청장을 상당히 오랫동안 겸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실제로 날씨를 하는 이 관상감장을 영의정이 했던 사례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세종 때는 그 정도로 실제로 농사에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던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이 아주 그 뛰어난 그런 농민사랑, 국민사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학적인 창조와 맞물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기후로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때 세종대왕의 이런 마음을 꼭 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동과 날씨 오늘 한 주간의 날씨 분석과 함께 역사 속의 날씨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방기성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북도를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대기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중부 내륙과 영남 지방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또 연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봄날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밤사이 복사 냉각에 의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어지기 쉽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짙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 형태로 계속 남아있겠고 또 먼지도 섞여 있어서 아무쪼록 시야가 답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영동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